안녕하세요. 김나민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작품들은 초창기 제 작업 그래가지고 쭉 나올 텐데요. 제가 그 학부 시절 때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그 테마라는 형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그 테마 형식에 맞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 스토리들을 써고 싶었는데, 이 주제는 사실은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사실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었는데, 물론 제가 공부가 부족했겠지만, 서양화 형식에서 제가 못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려브라 좀 보고, 고려브라 공부하면서 감독테마라는 형식도 알게 되었고, 그 감독테마 형식 안에서 그 떠도는 것들, 또 죽은 자를 위한 위로, 떠도는 영혼들에 대한 어떤 그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그 형식의 내용이 되게 저한테 와닿아서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좀 반대가 됐지만 그때는 낙태율이 되게 높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택시 타고 아무튼 뉴스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낙태율 세계 2위 그랬었고, 낙태라는 것이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어떤 번호도 있었지만 낙태의 문제가 그 여성들한테만 온전하게 떨어지는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을 담을 형식이 딱 그 감독테마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테마 형식을 사용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 이후에 이제 모든 분들이 참 아시겠지만 광주에 사신 분들, 아니 태어나신 분들은 5월을 겪든 겪지 않았든 간에 어떤 5월에 대한 그 마음속에 불씨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겪었었는데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었고, 어른이 돼가지고 대학을 들어오면서 5월에 대한 개념 정리도 있었고 공부하면서 가슴에 그냥 얹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의식이 특별하게 있어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그 좋은 세상, 그 생존, 살기 위해서 어찌됐든 타인을 위해서 그 생했던 분들에 대한 넋을 기리고 싶었어요. 어떤 특정 그 몇몇의 영웅들이 아니라 그 무고와 시민들의 그 죽음들에 대해서 감독테마 형식으로 떠도는 것들이 있다면 그림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계속 그 감독테마 형식을 사용하면서 실험이라면 실험이지만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하고 싶었어요. 이때가 제가 2001년이니까 졸업하고 30 초반인데, 졸업하고 나서 30 초반 때 그 청년기 때 그 혼란스러운, 그 막막함, 그 와중에 이제 그림의 방향성도 사실 몰랐었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청년기를 지내면서, 예를 들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부조리한 모습들, 정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들, 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 시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말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작업을 했던 연속속상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제 주변의 것들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물들, 대상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너저분한 이야기들을 그려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그 이면에 그 흙탕물 같은 그 세상이 너무 그때는 그 견디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연꽃을 상징으로 해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토대가, 이 땅이 정말 진흙탕 같아서 진흙탕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는 희망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꽃을 상징으로 해서 세상 이야기를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걸 담아내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계속 그 테마 형식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제가 했던 작업이고요. 이 작품이 제가 그 작업에 대한 고민이 시작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때가 2009년 첫 개인적으로 늦게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해왔던 작업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처음에 감독테마 형식을 차용하면서 작업을 했을 때는 정말 신나서 즐겁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의문점이 생겼던 게 이거 과연 내 그림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90년대 때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한 그 고민들이 즐비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그 안에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형식에 대한 애정도 가졌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작업을 계속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이 고전 형식은 이미 있는 거고 누구나 차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내용을 빼면 정말 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작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 40대에 접어들면서 고민이 시작됐던 게 이제는 좀 고전 형식을 공부했던 것도 좀 버려야 될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고전 형식을 뺐을 때 다시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뭘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나수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한 7개월 제가 일 안 가면 거의 이나수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초과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넘기고 제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작품이 이 자화상입니다.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의미가 큰 작품이어서 전환점이 된 작품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되면서 상징과 의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게 그 전에 제가 자화상을 제 모습으로 투영을 했다면 이제 제가 좀 파랑새와 상사화로 좀 저를 투영을 했어요. 상징적으로 이게 이제 그 상사화 꽃무릎 위에서 파랑새가 울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가 딱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2009년 좀 비슷한 시기인데 새는 약하고 꽃무릇이 갖고 있는 상징이 제가 만든 상징인데 이제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꽃말을 알고 있지만 그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꽃무릇의 형상처럼 꽃과 잎이 만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광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움켜진 거 못 보고 계속 위로만 쳐다보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모습 같아서 저를 통해서 썼던 소리입니다. 이 작품은 북경에서 특별전 초대받아가지고 했던 작품인데 사실 이 작업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출품 의뢰를 받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숙제같이 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작품이 크긴 하지만 그다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로 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나서 하지 않아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큰 북경 창작 스튜디오에서 큰 공간에서 대작을 할 수 있었다는 힘은 그 기억은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작업하면서 여태껏 해왔던 작업들 속에서 이제 좀 더 깊이 내면으로 좀 투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드러난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 어떤 일상 이야기를 표면상의 사진 스티커처럼 표현하는 게 지겹기도 했지만 이걸 계속 반복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한 어떤 탐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다 제가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실적으로 그려진 어떤 상황 설명적인 게 아니라 좀 상징적으로 내면에 대한 어떤 풍경을 통해서 사물을 대상들을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 연서 작업도 사실은 이제 작은 쪽지에서 출발이 됐었는데 그 작은 쪽지가 이렇게 확장이 돼서 그 연서로 갔는데 이 같은 포맷에서 그 색이 주는 에너지를 또 제가 맛을 갖고 행책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색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저는 큰 경험이었어요. 그 색면이 주는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과 그 조용하고 색이 만나서 그 이루어내는 어떤 그 함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함축성들이 되게 좀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작업을 연장하면서 꾸준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